이를 아시나요? 그것과 참빗은 어떤 관계일까요? 골목마다 돌아다니며 연기를 뿜던 소독차를 따라다닌 적이 있으신가요? 한때 노벨상의 영예까지 오르게 한 DDT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흑백 라디오 28편은 신이 내려준 축복으로 알려진 DDT의 이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라는 곤충을 아십니까? 온수가 귀하고 위생 상태가 좋지 못하던 시절에 이라는 기생충은 흔했습니다. 요즘은 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면 조만간에 멸종 위기종으로 천연 기념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조류나 포유류의 몸에 붙어 피를 빨아먹고 사는 기생곤충이죠. 많은 알을 낳아 급속히 번식하며 평생을 그 몸에 붙어 삽니다. 이는 대체로 전쟁과 붙어 다녔습니다. 몸에 붙어 피를 빨며 가려움을 일으키는 것도 견디기 힘들지만 이는 발진 티푸스라는 병을 일으키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주로 추운 지역에서 몸을 자주 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발생한 발진 티푸스는 리케차균이 일으키는 질환이죠. 어둡고 추운 감옥에서도 자주 발생하여 감옥열이라고도 불렸죠. 네덜란드의 식료품 공장 뒷방에 숨어 일기를 이어가던 유대인 소녀 안네 프랑크도 독일군에게 발각되어 끌려간 베르겐벨젠의 감옥에서 1945년 겨울 이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 병의 어원 티푸스는 혼란스럽다라는 그리스어 티포스에서 왔는데 이 병에 걸린 환자들의 정신이 혼란스러워지는 데서 비롯되었다 합니다. 사람의 몸에 기생하는 이가 일으키는 이 병은 1489년 스페인에서 이슬람에 맞서 싸운 기독교 병사 17,000명을 죽게 하며 악명을 떨칩니다. 1812년에는 러시아를 침공했던 나폴레옹의 병사들도 전투에서 죽은 수보다 이 병의 희생자가 더 많았으며 감자 흉작으로 여러 차례 기근을 겪은 아일랜드에서는 설상가상으로 기근 때마다 죽음의 신처럼 찾아온 이 병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 아일랜드 열이라고 불리기도 했지요. 이렇게 무서운 병을 일으키는 주범이었지만 사람이 이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도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겨울이면 화롯가에 둘러앉아 옷을 벗어들고 이를 잡는 모습은 당시 농촌의 흔한 풍경이었죠. 두툼하게 솜을 넣어 누빈 겨울옷 속은 이가 살아가기에 최적의 환경이었습니다. 옷 설기마다 붙어있는 이를 엄지 손톱으로 눌러 죽이거나 화롯불에 던져 태워 죽이기도 했죠. 큰 이는 보리알만 했는데 열심히 잡아내도 번식력이 왕성한 이를 박멸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석회라 불리는 알은 투명해서 눈에 잘 띄지 않아 일일이 잡아내기가 힘들었지요. 겨울이면 얼음이 꽝꽝 얼 만큼 추운 대청마루에 옷을 벗어놓아 얼려 죽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가 얼마나 흔했는지 학교에서 선생님이 정기적으로 이 검사를 했습니다. 주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빗으로 머리를 빗기면 시커먼 이들이 후두둑 떨어졌죠. 이를 잡는 데는 참빗을 따라올 만한 것이 없지요. 이는 물론이고 석회까지도 참빗의 촘촘한 빗살을 빠져나갈 수가 없었지요.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서 만드는 참빗은 담양의 특산품이었습니다. 쪽을 지거나 머리를 길게 기르던 시절의 여성들은 아침마다 세수를 하고
색경 앞에서 찬빗으로 머리를 곱게 빗어 단장했지요. 국민학교 때 옆자리의 짝꿍인 여학생의 머리에서 스멀스멀 기어다니던 이도 보았습니다. 당시에는 그리 놀랄 일은 아니었지요. 수업 시간에 공부에 실증이 난 아이들은 각자 제 옷을 뒤져 잡은 이들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달리기 시합을 시키기도 했죠. 이상하게 개에겐 이가 없었습니다. 닭이나 새에게도 이가 있었는데 개에게는 개벼룩이라 불리는 벼룩이 있었지요. 겨울이면 주인 아이는 양지 바른 벽에 기대어 이를 잡고 개는 뒷다리로 털을 뒤져 벼룩들을 잡느라 여념이 없는 풍경을 자주 볼 수 있었지요. 사람이나 개를 괴롭히던 이와 벼룩을 몰아낸 것이 바로 DDT입니다. 머릿일을 잡기 위해 머리가 허옇게 DDT를 뿌려 바르고 모기를 쫓는다고 몸에 바르기도 했죠. 그 가운데서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것은 DDT를 충치 치료에도 썼다는 사실입니다. 충치로 고생하던 이웃 할머니께서 DDT를 깨알 만큼 뭉쳐 벌레 먹은 이에다 끼워 넣는 걸 보았죠. DDT의 위험을 모르던 시절이니 별로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이를 갉아먹던 벌레는 당연히 죽었을 테고 DDT는 충치의 특효약으로 믿어졌을 겁니다. 그 후로도 DDT로 충치를 고친 할머니께서는 별 탈 없이 사시다가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DT도 독하지만 사람도 참 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70년대까지도 군대에선 겨울이면 동절기 내복에 이약 주머니라는 걸 달았지요. 이약이라 불린 DDT를 넣은 헝겊 주머니를 내복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사이에 매달고 점호되면 그것을 검사하기도 했습니다.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DDT를 위스키에 타서 마시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940, 50년대 지인의 DDT를 약간 섞은 미키 슬림이라는 칵테일이 있었다 합니다. 압생트와 비슷한 느낌을 준다는 이 술을 마신 주당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즘도 치명적인 독을 지닌 보고피를 바늘로 찍어 술에 타마시는 걸 보면 술꾼들은 독이 지닌 생사의 아슬아슬한 경계를 즐기는 듯 합니다. 중독이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DDT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DDT는 1873년 오스트리아의 화학자 오트마르 차이들러가 최초로 만든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것을 살충제로 쓰게 된 것은 스위스의 화학자 파울 헤르만 밀러였지요. 스위스 바젤의 가이기사에 근무하던 그는 1935년부터 사람에게 무해하면서도 해충에는 치명적인 살충제를 찾던 중에 DDT의 숨은 재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찾아낸 DDT는 탁월한 살충 효과를 발휘하며 그 공로로 194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습니다. 유기염속의 살충제로 2차 대전 중에 말라리아나 발진티푸스를 일으키는 모기나 이를 막기 위해 사용되었지요. 그 가운데서도 사망률이 20%에 달하던 발진티푸스를 막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했지요. 모기나 파리를 박멸하면서도 사람과 가축, 식물에는 해롭지가 않아 말라리아와 같은 병의 예방에도 크게 공헌한 DDT는 신이 내린 축복으로 찬양되기도 했습니다. 미군은 병사들에게 DDT를 몸에 뿌리게 했고 1955년 세계보건기구는
DDT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까지 합니다. 그 뛰어난 살충 효과에도 불구하고 제조가 쉽고 비용이 적게 든 DDT는 몬산토 등의 다국적 기업을 통해 양산됩니다. 세계 각국의 농부들에게도 환영을 받으며 해충을 막기 위해 대량으로 살포되었지요. 신이 축복한 DDT는 급기야 소아마비를 막는 약으로도 쓰였습니다. 1946년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시에서는 당시 유행하던 소아마비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 전체에 DDT를 뿌렸다 합니다. 당연히 DDT는 소아마비와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방역 효과도 없었다 합니다. 잘 나가던 DDT의 위험을 알린 것은 해양 생물학자인 레이첼 카슨입니다. 1962년 그녀는 침묵의 봄이라는 책에서 DDT의 해독과 생태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을 제기하여 전 세계에 충격을 줍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 대량으로 살포된 DDT가 해충뿐만이 아니라 땅이나 강물에 흘러들어 새와 어류와 같은 야생동물에게 치명적인 해를 주며 사람에게도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파장을 일으키죠. 이 사용에 대한 대규모 시위와 저항이 일어나며 이는 환경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마침내 1972년 DDT 사용을 전면 중단시켰고 우리나라에선 1979년에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그 후 공공의 적이 되어 전 세계적으로 농작물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나 말라리아 환자가 급증하며 2006년에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축사나 건축물에는 사용을 권장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신의 축복에서 환경과 생태의 파괴자로 다시 빈민국가들을 말라리아에서 구호하는 수호자로 등장한 DDT의 변신이 극적입니다. 6.25 전쟁을 겪으며 신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았던 당시 한국민에게 DDT의 이러한 변신은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60년대 골목마다 연기를 뿜는 소독차가 등장하면 아이들은 모든 동작을 그만두고 소독차를 쫓아갔지요. 일명 방구차라고도 불리던 지난날의 소독차가 내뿜던 연무 소독제에도 DDT가 섞여 있었다 합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연무 소독제를 온몸에 뒤쓰고 심지어 입을 벌려 잔뜩 들이마시면서 달리던 아이들은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가 궁금합니다. 이를 못 본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나 보릿고개 이야기만큼 아득한 이야기가 되었지요. 그런데 최근 들어 초등학생들의 머리에 이가 생겨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 해에 1200만 명의 어린이들이 머릿니로 치료를 받는다고 하니 이는 여전히 건재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자칫 DDT가 든 이약 주머니를 다시 내복에 매달아야 하는 건 아닐까요? 우선 어딘가에 밀쳐둔 바늘 쌈지라도 찾아두어야겠습니다. 오늘도 흑백 라디오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억은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밝은 불빛들로 사라진 별들처럼 때로는 생각의 등불들을 끄면 비로소 보이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가물거리는 기억들과 함께 해주신 구독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